자, 요새 주식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2021년 11월 27일입니다. 녹음하는 기준은. 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 반토막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에 반토막이 나신 분도 있고, 뭐 30%까지인 사람 뭐 다양할 겁니다. 요즘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코스피나 어떤 지수들은 1.4%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내 주식만 뭐 10% 이렇게 빠지는 것 같죠. 그래서 내 주식이 문제가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 자, 주식이 반토막이 났다고 쳐요. 제가 근데 예전에 말했듯이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거를 아무 이유 없이 주가는 반토막이 날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주식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토막이 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이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사실 주식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주가가 떨어졌으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매크로 이슈거나 매크로 이슈가 아닌 거죠. 뭐 이거는 기업적인 문제, 기업 문제. 자, 이 매크로 이슈는 어떤 사람들은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뭐 금리가 내리면 오르면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크로 이슈가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이슈다. 매크로 이슈가 뭔지 그럼 제가 좀 구술을 해볼게요. 매크로 이슈라는 건 이겁니다. 아까 말했죠. 뭐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혹은 IPO가 많아요. IPO가 많다 보니까 증시에 자금이 흩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는데, 반대예요. 돈을 많이 찍어내는 건 달리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식수, 뭐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뭐 이런 회사가 생긴다고 쳐요. 그러면 요게 시총이 꽤 크니까 여기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어디서 납니까? 다른 주식에서 팔아서 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는 이렇게 기는 것 같은데, 여기로 돈이 쏠리니까 요게 아닌 다른 주식들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IPO가 있던지, 금리가 오르고 내리든지, 아니면 세계 어딘가 저기 아프리카에 질병이 퍼졌더라,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다, 뭐 그런 이슈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섹터가 되게 핫해가지고 그 섹터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내 주식이 빠지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섹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딴 나라가 어디가 핫해, 뭐 동남아 어디가 핫해요. 그러면 동남아 어디에 돈이 몰리니까 내 주식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번에도 말했죠.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유를 후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죠.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요소가 10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거더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를 선행적으로 알긴 힘들어요. 선행적으로 뭐 그거는 뭐 신도 아니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했죠. 뭐 델타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뭐 그게 엄청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그게 주식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죠. 그게 이유라고는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이게 누군지 어떻게 맞추냐, 이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건 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저는 예전에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매크로 이슈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기업적인 이슈죠. 요게 되면 문제가 되죠. 기업적인 이슈. 그래서 기업적인 이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이 주식은 정말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옷을 OEM으로 뭐 이렇게 만드는 옷 업체가 있다고 치죠. 예를 들어 한세시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뭘까요? 면허 가격이죠. 뭐 다른 경쟁도 있고 다른 요소들이 많지만, 면허 가격이 급등을 하면 당연히 얘 이익이 떨어집니다. 물론 공장마다 위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뭐 원가 구조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얘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뭘까 했을 때 이런 요소들, 면허나 공장 위치나 바이어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 반토막이 났을 때 내가 요거에 대해서 한눈에 나는 1, 2, 3번을 체크해보고 이 회사 문제없네 라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제지업이라고 쳐요. 제지업이면 종이 가격 빼기 펄프 가격의 스프레드인데, 자, 펄프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럼 이익이 줄어들죠. 그러면 제지
이익이 줄었네. 왜 줄었냐? 펄프 가격이 올랐어. 그거는 이러저러한 이슈에 의해서 그럼 펄프 가격이 내려갈 거야 라든지, 아니면 펄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난 이거 좀 못 견디겠어 라든가, 어떤 회사의 이익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질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뭐가 문제인지를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케이스도 생각을 해놨고, 그 케이스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안에 어떤 바운더리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 이상이 있는지를 아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 또 있죠. 사료회사인데 이걸 비육돈을 키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육돈을 키우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지육 가격이 필요할 거고, 지육 가격, 그 다음에 콘, 위트, 보리, 발리, 이 세 가지 원가,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사료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팜스코 이런 회사들이 이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 일시적이야, 더 사야지, 혹은 주가가 빠지는 건 이거는 좀 펀더멘털한 이슈가 있어, 이거는 팔아야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들었다든지 혹은 내가 어렴풋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위기가 닥쳤을 때 미리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이슈입니다.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해봐야지, 그걸 갖다 닥쳐서 생각하면 울면서 이게 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냥 장기 홀딩 하던가.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 원가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이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파악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는 보통 이익이 많이 날 것 같다, 혹은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는 이유로 보통 사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가예요. 이 BM에 대해서 이해를 빠삭하게 해가지고 이게 내리든 오르든 불안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토막이 나서 불안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매크로 이슈가 왠지 나의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는 불안함인데, 요거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매크로 이슈가 아니다, 매크로 이슈가 아니라 정말 주식이 펀더멘탈리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죠. 1번, 2번, 3번 이러이러한 거 체크해보고 이건 오케이, 혹은 난 오케이, 이렇게 판단할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간접 투자가 좋다, 간접 투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펀드 추천 영상도 제가 올려놨듯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할 호기심이나 어떤 역량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식이 이렇게 내리고 오르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지금처럼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2020년 3월을 겪었다든지 2008년 11월, 2008년 12월 이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은 사실 지금 조금 내리는 거 이거 사실 아주 작은 변동에 불과하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많이 내린다고 걱정을 하는데 이게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스타벅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쳐요. 혹은 이 회사를 사고 싶어. 스타벅스 어디 지점을 사고 싶어요. 근데 가격이 내려왔어. 그러면 이게 걱정됩니까? 혹은 이거를 싸니까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인을 분석해보죠. 원인을 스타벅스 말고 다른 경쟁사가 막 엄청 치고 올라와가지고 얘 어떤 경쟁력이 약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좀 고민이 되겠죠. 가치평가를 다시 해봐야죠. 가치평가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스타벅스랑 어떤 관계가 안 좋아졌다든지 어디선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스타벅스에 대한 신뢰도가 내려갔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가격을 싸게 주는 요소가 이 신뢰도 내려간 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내려갔으면 싼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그만큼의 이미지 하락이 있어가지고 지점을 운영하는 게 가치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더 싸게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주가가 내려가면 싼 거죠.
싸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스타벅스에 원래 내가 어디 명동 지점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뭐 중국인들이 안 와가지고 요즘에는 좀 적어졌지만 좀 코로나 회복하고 나면은 똑같이 더 들어올 거고, 기본 뭐 들어오는 사람 수가 1000명인데 1000명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살만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고 주식을 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혹은 뭐 자동차를 사거나 뭘 사더라도 이해도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보통 사지 않나요? 자동차 저는 정말 모르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인테리어 있고 옵션이 어떻고 뭐 이런 요소들을 다 알고 바이를 하는데, 왜 주식 살 때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했죠, 미술품처럼 오르면 좋은 것 같고 내리면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동차는 싸지면 테슬라 싸졌으니까 나 지금 전기차 하나 사고 싶었는데 사야지 라고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면 사고 싶은데 사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셀을 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컬한 상황, 이렇게 휘둘린다. 여러분들이 주가의 변동에 휘둘린다, 반토막이 나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나 비매크로나 이런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났을 때 괜찮으면 바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싸지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싸지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오르면 사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야 된다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싸지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짓자면, 이야기가 이제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이거죠.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게 없으면 일단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고요.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셋이 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매크로냐 아니면 비매크로냐, 그리고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낫다. 그러면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서 반토막이 더 나도 되게 기뻐야 됩니다. 물론 현금이 있어야겠죠.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